어제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예방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 보수 지지자분들은 이 순복음교회 예방 그리고 그 이후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위로를 받은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정광훈 목사나 손연보 목사가 한국 기독교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순복음교회가 사실 한국에서는 한 획을 긋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31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랬고 네. 북한 침략이 있었을 때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제1선을 지킨 분들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게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근대화,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거 다 이루는 근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전에 정말로 조선 말기에서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온 그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알지는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 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복음화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광훈 이런 분들 그 약간의 극우적인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 근간에 있는 많은 그 합리적인 기독교 분들,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순복음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그 이번에 이영훈 목사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기도해주는 그 모습 또 그 기도문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 중요한 워딩은 이제 국민 통합의 중심의 한 대표가 중심이 될 것을 당부했더라고요. 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열의 원인은 정치적으로 이 분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탄핵안을 갖고도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막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헌재 결정이 나면 그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탄핵의 결과를 넘어서는 어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교계에 이렇게 사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훈 목사께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네. 또 그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시대적 소명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극단에 있는 정치인들이 충돌했었어요. 사실 지난 2022년 대선도 그랬습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와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정의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해서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갖고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 갈등이 계속됐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선에 불복하려는 듯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그동안에 대선에 패했던 다른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그동안에 대선에 패했던 분들은 DJ의 예를 들면 92년 대선에 패한 다음에 정계 은퇴한 다음에 영국 유학 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회창 총재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복귀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갖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등원한 걸 계기로 해갖고 바로 당권을 잡았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의 방탄과 이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의원직을 이용했고 당대표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인과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에 계엄이라는 극단적 태도로 이렇게 흘러간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지만 네. 그것을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긴 이재명 대표의 원죄 역시 함께 물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게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 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통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영훈 목사가 국민 통합을 얘기했고 그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역할을 해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했는데 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무거운 그 책임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스스로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역사와의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네. 역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 계엄인데 어떻게 할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거고 지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새로운 시대를 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아까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본인이 지금 뭐 사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줄줄이 심판을 계속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남 탓을 하잖아요. 뭐 표적이 됐니 뭐 피해자니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데 근데 정말 자기가 죄진 게 없으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 몰라요? 아니 죄진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저 진보와 보수의 이 차이 가운데 하나는 이런 면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모든 문제를 본인에게서 좀 찾으려고 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부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못 사나?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 잘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진보는 사회 제도적 문제를 탓합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거나 잘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가 비록 이렇게 불리한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어떤 성과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 그 지점이네요. 좀 공감이 가네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해서 루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딱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일맥상통한데 루저들의 얘기가 이거 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네.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봤어. 이거 우리 정주영 회장의 제일 유명한 임자 해봤어. 해봤어?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 2030 세대들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앞 세대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앞 세대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후세들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약화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게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지금 뭐 한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고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고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성공 모델 국가, 어느 나라든 다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물론 작은 흠결조차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헬조선은요 1800년대 말의 조선이 정말 헬조선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좀 읽다 보면 1800년대 말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거든요. 사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그리고 사실 우리 보수가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갖고 그럼요. 개척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러니까 약간 지금 현재 상황에 조금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위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하플님께서는 정강재 대변인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불끈까지 네 불끈까지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힘을 얻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조계종도 찾았는데요.